양평군이 지난 13일 양평국민회관에서 오는 2015년도 예산 편성 종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그날 행사의 전문입니다. 2015년도에 여기에는 주로 우리 예산 주민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종합설명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지만은요, 특별히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투명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또 제거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공직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지난해랑 금년이랑 내년도랑 달라지는 게 있어요. 회계 연도가 매년 2월 말이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그 2개월간이 이제 2월 말까지 하던 것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2개월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세도 2개월분에 대한 것이 좀 감액이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예산이나 우리 또 경기도의 예산, 주로 광역단위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 재원비도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가 침체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2015년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 이런 예산은 이런 데다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건의를 시원스럽게 해줘도 좋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의 국정의 예산 운영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또 안전, 복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요, 복지, 건강, 이 학습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친환경 명품 도시를 위한 우리 건설 분야의 예산을 좀 편중해서 돕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문화, 우리가 관광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전국의 한 1% 조금 넘을까 말까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양평은 문화관광 산업밖에 없기 때문에 한 7% 이상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또 특히 또 제가 추구하는 우리 지역 만들기라든가 또 우리 헬스 투어리즘이라든가 보건복지 플라자 부분에 또 더욱더 내년도에 우리가 핵심 사항으로 박차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든 그런데도 이제 우리 여기에 공직자들이 또 관계되는 분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띄워준 덕분에 저도 오늘 점심때 경기도 건설국에 가서 우리 그 관계 공무원들과 또 이 하천 분야, 도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의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우리는 내년도에 한 3.1%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일반 예산은 한 거의 0.4% 정도, 그것은 지방세 0.4%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대신 특별회계가
좀 들은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에 우리 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갔는데 모든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성 방향에 대해서 PPT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명일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김장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또 수능 한파가 있습니다. 수능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계획이론마다 들어오셨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군청에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군청에 오시면 팀장님들, 실과장님들 거의 11월 초부터 아마 어저께까지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또 군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갔었냐 하면 예산 따러 중앙부서 왔었습니다. 안행부, 농림수산식품부, 건교부, 기재부, 그 다음에 경기도 이런 데 가서 예산을 양평군에 돌려받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양평군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를 포함한 군수님 그리고 또 이 선출직위원들도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의 대가로 지금 내년도 세입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주요 예산 현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현황입니다. 양평 다 사시니까 우리 팔당 댐만 넣으면 우리 양평 시원한 양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사는 게 우리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꿈이라고 합니다. 저희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인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7천입니다. 우리 또 최초의 친환경 농업 특구 보장 유지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 중첩 규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연보존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중농림지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등등의 규제 속에서도 수도권 최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 서울서 1시간 이내에 다가올 수 있는 지역, 친환경 농업특구지역, 평생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만 6천 94년도에 그 정도 됐었는데 현재 10만 7천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2008년도에 2008년도부터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보면 우리 지방세의 경우는 2008년도에는 379억 있었는데 현재 515억 원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약 136억의 지방세가 증가가 됐고요. 보조금 역시 현재 1,095억, 지방재정보전금은 225억, 제일 많은 보통교부세는 1,237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세수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52%가 되는데 저희는 지방세로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고
군 단위에서 그 예산으로는 양호한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재정 자립도는 지금 20%입니다. 20.2%. 근데 군 단위 평균은 1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정 자주도, 우리 그 돈을 양평군에서 어떤 목적 없이 필요시 임의로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67%입니다. 군 단위 평균은 63%.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그 재정에 대한 그 예산은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는 239억이 현재 있습니다. 이 지방채는 우리 경기도 11개 시군으로 봤을 때 11번째로 채무가 적은 시군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 지방채를 양호하게 운영하느냐,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이 있는데 35%까지 그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15.7%로서 지방채가 적은 시군에 속합니다. 2015년 내년부터 쭉 이렇게 지방채를 계획대로 상환을 해서 2019년이면 지방채를 종료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15년도 군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래 지향 기반 도시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 생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창의 경제를 실현하고 행복한 주민의 자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203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계획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년도에 강상 IC를 양근대교에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여러가지 문화행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행복택시, YP, 소정행복버스, 복지순환버스 등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하고 평온한 주민 생활안정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현재 개원이 됐습니다. 우리 양평군 환자를, 외래 환자를 받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고 응급센터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CCTV를 설치해서 경찰서와 우리 군, 그 밖에 유관기관의 CCTV를 우리 군청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 배상 책임 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등 주민의 안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수도 시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풍요로운 창의 경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세면, 두물머리, 물소리길 등 양평의 관광 명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명품 축제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비즈니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 프로자와 헬스 투어를 연계한 건강 증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치유와 안식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와 여러 가지 특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행복한 주민자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만들기 행복 공동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 개방, 협력하는 신뢰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평생 학습 도시로 우리 인정된 우리 양평군의 생애 단계별 학습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1 고객 맞춤형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행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내년도 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보다 조금 늘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67%, 재정 자립도는 20.2%가 되겠으며 총 예산 일반액의 규모는 3,35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1인당 지방세를 부담하는 비용 10만 7천 명의 인구가 1인당 내는 비용은 5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민 1인당 세출액 즉 총액을 따져보니까 325만 1천 원의 예산을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저희가 출납 폐쇄 기간을 과거에는 임년도 2월 말까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년도가 끝나는 12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2개년도에 지방세가 여기에 수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소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수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양평군에서 세입으로 얻어진 재원이 아닌 경기도나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의존재원 전년도보다 조금 더 감소 예정인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지금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 국세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총 계획 대비 2013년도에 세입이 13조가 지금 덜 거쳤고 2014년도 금년도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8조가 지금 세금이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관계로 세금이 목표보다 적게 지금 수입에 세입이 덜 거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양평군은 의존재원과 자체 예산의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가운데 세출 여건, 돈의 비용은 복지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돈 버는 친환경 농업과 명품 양평 도시 건설 그 다음에 관광 레포츠의 중심 이런 비용에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 공약사업인 지역의 SOC 여러분들이 지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로 건설 이런 부분에 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편성 방향은 이런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진 부분을 효율적이고 아껴서 쓰겠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타당성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설명회도 하고 오늘처럼 종합설명회도 하고 또 예산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과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세 번째는 재정의 책임 확보 또 건전성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유사중복 업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 예산 가급적 줄이겠다. 그래서 또 우리 사회단체한테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많은 예산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 그 예산 중에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 건강, 학습 추진에 예산을 편성을 1,055억 원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32.6%가 이 분야에 편성됐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1등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안정사업에 416억, 장애인 복지 운영사업에 144억, 노후생활 지원 강화사업에 57억, 노인복지 운영 지원사업에 35억,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 안정 생활 환경 조성 사업에 146억 등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건설에 감염병 예방사업에 15억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8억 원, 치매 걱정 없는 행복 양평을 위해서 6억 원, 임산부와 함께하는 행복한 출산 장려 기금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행복 실감 도시를 위해서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 관련 비용에 13억 원, 현장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8억 원, 최고의 힐링 건강 도시 구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00세 삶의 행복을 넘치는 평생학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평생학습 운영에 10억 원,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에 20억 원, 그 밖에 열린 도서관 운영에 8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관 건립에 단월 복지관 건립에 지금 부족분 6억 원, 그 밖에 마을의 건강 경로당 4개소 신축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 사업인 문화 레포츠 중심의 양평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233억 원의 예산,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합니다. 문화예술과 역사, 문화로 소통을 하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역사 문화공간 문화재 정비 사업에 9억 원,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3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레저 레포츠 활동 사업에 체육 기반 시설 사업에 82억 원, 각종 체육대와 유치에 5억 원, 전문 체육대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 육성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광 유토피아 양평 조성 및 명품 축제 육성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수도권 제1의 관광사업 지속개발을 위해서 16억 원, 찾아오는 미래 6차 산업에 4억 원, 양평하면 떠오르는 명품 대표 축제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돈 버는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해서 총 497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15.3%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특성화 품목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에 7억 원,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재배기술 보급 사업에 4억 원, 지역 명품 품질 향상 기술 지원에 4억 원, 지속 가능한 축산물 생산 보급 사업에 4억 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돈 버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고 사업에 74억 원, 특화 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농가 소득 증대에 38억 원, 물맑은 양평 브랜드 육성 사업에 14억 원 등을 편성을 했고, 축산 농가 소득 증대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숲다운 숲을 조성하는 사업, 산림의 경제적 환경자원 육성, 산지 소득 개발에 22억 원, 생태 산촌 휴양 산업 개발과 소득 증대에 17억 원, 산림 재해 방지 사업에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명품 도시 양평 건설을 위한 예산에 58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17.9%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 도시 인프라 구축에 도로시설 확충에 54억 원, 농촌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교통행정구현에 9억 원, 특별교통 장애 운영에 6억 원, 양평 통합 콜택시 운영 4억 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8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 행복도시 양평 건설을 위한 명품도시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진형 도시공간 구축 사업에 69억 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서민경제 중심으로 활력 있는 양평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63억 원, 다양한 일자리 상충과 자립 지원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한 양평 조성에 155억 원, 깨끗한 환경 조성에 43억 원, 명품 도시기반 확충 사업에 8억 원을 편성을 했고, 누구나 즐기는 자전거 문화 예산에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 확충 사업에 110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로 정비 사업에 104억,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개선 사업에 3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사업에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에 41억 원,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에 10억 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 시설 체계적인 운영에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재난 예방 사업에 16억 원, 하천 정비 사업에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행복운동 추진 및 군정 홍보입니다. 삶의 행복운동 추진 및 군정 홍보에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 만들기 사업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7억 원의 예산 읍면에 편성을 했고, 깨끗한 양평 만들기 평가, 그 다음에 범죄 예방 CCTV 운영, 미래 지향적인 정보통신 환경 등의 19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11월 20일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에 권한은 양평군, 즉 군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을 해줍니다. 이 확정 권한은 군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했냐 하면 회색이 열흘 전, 즉 12월 21일까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면 그 의결된 또 이 예산을 양평군으로 회부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그런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즉 양평군에서 각 실과서, 읍면에서 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내년도에 밟게 됩니다. 이 따라서 그 건의사항은 이제 우리 많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건의된 내용이 저희 집행부로 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겨서 확정의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이 진행된다. 이 정도의 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예산 편성 또 확정 단계를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저희는 주어진 그런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건의사항이나 말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지금 계획된 일정 하나에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방법은 1분 1답식으로 하시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 마을에 보면은 그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아두는 곳이 이제 그 쓰레기 배출 요인이 또 별도로 따로 있죠. 그런데 이 쓰레기를 마구 버립니다. 그 이제 골칫덩어리인데 지난 그 여름에 우리 저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쓰레기 모아두는 것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그 요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감시를 했는데 마구제 이 사람들은 이제 마찰 점이 있었죠.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홍보를 하고 잘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265개가 뭐 전체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쓰레기 모아두는 곳에 이제 감시하시는 뭐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겠죠. 그런 분들을 교대로 근무를 시켜서 마구 버리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됐으면 하는 조그마한 이제 소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아까 이제 CCTV 그 운영 계획에서 이제 8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마을마다 CCTV가 다 있거든요. 있고 그 CCTV가 마을 회관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정면에 이제 얼마 전에 큰 도둑이 들었죠. 이제 형사들이 그 CCTV를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그 큰 도로에 CCTV가 한 대가 있는데 그 CCTV가 마을간 모니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사들이 마을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화면이 모니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를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양평의 모 업체를 불러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근데 옛날에 그 만들어 놓은 업체는 부도가 나서 얼른 없어서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업체가 본체를 다 갈아야 된답니다. 갈아야 되고 그 가는 비용은 몇백 된다고 합니다. 뭐 설치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본체를 갈았을 경우에 옛날에 입력되어 있는 화면이 재생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답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CCTV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좀 필적으로 마을에 좀 고장난 거. 이렇게 부도나서 또 이렇게 없어진 사람들은 또 애로사항이 많죠. AS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쓰셔서 편성해 주시면은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제 골치 안 아프게 또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역은 유정한 이장 회계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쓰레기 장소 그다음에 요일의 수거 문제는 환경관리과장과 그다음에 CCTV 모니터 설치는 이게 사업 부서별로 설치된 게 이제 그 대부분이거든요. 사업 부서별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 처리 시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마을 같은데 하수 처리 시설이 된 거는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새로 건축된 건물에서 하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 처리 되어 있는 것이나 안 되어 있는 것이나 하천 오염되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하수 처리 시설을 새로 건축하는 그 건물에도 하수 처리를 시설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 마을에는 그 하천이 있는데 경기도 지방 하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하천 정비 건의를 수년에 걸쳐 했는데 양평군에서 그 도로 올려주질 않아서 못한다고 이게 그 도에서 하천 월산천 그 하천 처리를 그 정비 시설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저 식과장님들이 여기 다 배석을 해 계십니다. 근데 그 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서로 건의하신 분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하수 처리 시설의
이렇게 인입을 하려면 처리 구역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은 처리 구역으로 이제 처리가 붙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 구역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놓여주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존의 건물은 이루어지는데 새로 지은 건물은 처리 구역으로 편입이 늦어지는 그런 환경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에서 보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월선천 복구 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산 비가 많이 내려온 게 있는데 이거 좀 확인해가지고 좀 별도로 우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 분야의 복지 건강 학습 분야의 32.6%를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물론 살기 좋고 정말 좀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쪽 분야에 많이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일선에서 이렇게 동네 이장을 보고 있으면서 느낀 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아마 제가 민병채 군수님 계실 때니까 한 10한 2,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평군 기반조성계에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만 그 용배수로가 한강물이 올라와 옆에다 두고 용배수를 못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정을 파가지고 필지마다 관정을 파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금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고 그 관정도 자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래가지고 마을 상수도까지 지난해 다시 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용배수로가 정리가 돼야 강물을 끌어서 이렇게 물을 쓰는데 강물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용배수로가 안 돼서 그 용배수를 만들어 달라고 4, 5년 전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했더니 1년에 200m밖에 못해줘요. 기반조성계 예산이 이렇게 열악해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농사꾼들이 이거 4.5km인데 1년에 200m씩 해줘가지고 20년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기반조성계에다가 확실하게 좀 더 투자를 해서 이게 복지 건강 학습 분야의 32%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기반조성계에다 30% 줘서 이래가지고 농사 기반을 확실히 해줘야 우리 농사꾼들이 하루속히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전 이종철 이전님 잘하신 것 같은데 그저 관리 주체가 누구죠? 우리 군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개발공사인가요? 군청의 관리 주체예요? 정리정리 지구인데요? 네. 이거 좀 확인해가지고요.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양평군에서 서울 시민이 주는 물 부담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 부담금을 받아서 군에서 얼마 쓰고 면별로 얼마씩 배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 한번 드렸습니다. 군청으로 오면 회계가 바뀌어서 추계관리 기금이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그 중에서 군에서 공동사업으로 이제 쓰는 비용하고 문면에 배정하는 비용하고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통계도 저희가 비율을 알아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적인 부분도 이렇게 편중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문면에도 좋고 실과서에도 좋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또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예산에 저희가 세입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루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선 저희가 건의사항 내주신 부분을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하나하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이 된다. 규모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방향은 아까 5가지 우리 문정의 핵심 과제를 위주로 추진을 했는데 복지 비용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복지 수요의 증가, 또 음적 경비의 증가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도 기초 노령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이제 있고요. 요즘 뭐 방송에서 보지만은 누리 과정의 그 보육료를 지금 누가 될 것이냐, 교육청이 될 것이냐, 경기 도청이 될 것이냐, 국가에서 될 것이냐,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도 지금 가다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등등의 그 복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여간 양평군에서는 전년도에 해온 그 복지 수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또 새로운 수요의 여러 가지 그 복지 부문뿐만이 아니고 주민수건사업 분야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검색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을거지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별도의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외에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 듣고요. 없으면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오늘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양평군 예산 종합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